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 다우나 S&P 500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JP 모간이나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실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참 이게 주식시장에서의 이유는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이제 오늘도 드는데 어떤 거냐면 PPI 같은 게 이제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았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에 공감대가 시장에서 형성됐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 수치가 높게 나와도 오히려 해석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의 상황이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로 에너지 등 이런 것들이 PPI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궁극적으로 전쟁 끝나면 해결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에 와 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런데 우리 시장은 조금 달랐어요. 어제 어떻게 보면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 아시아권 시장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거를 이제 되받아서 움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좀 밀렸었어요. 그래서 2,702포인트인가? 그래서 2,700선이 또 위협받는 이제 그런 때까지 갔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기관들이 매도 쪽에서 매수 쪽으로 변환을 하면서 이제 보합권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여러분 아시죠? 옵션 만기일인 거. 그러니까 이제 동시 만기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시장의 영향은 적지만 그래도 마지막 종가 불용에서 외국인들은 무려 그냥 동시호가에서 한 방에 한 1,000억 정도를 좀 팔았고, 기관들은 거기서 기관들도 1,000억은 미처 안 되지만 한 700~800억까지 그 동시호가에서 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관은 왜 살까?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만기일에 대한 대비인데 어제 이제 미리 하고 오늘은 쉽게 얘기하면 잔불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거를 만기일 하루에 모든 거를 다 끝내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1차적으로 한번 잔불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동시효과에 최종적으로 정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어제는 주로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은 중간에 좀 사자로 나섰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는 그 사자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2,544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1,583억을 순매수를 했고, 그래서 개인은 856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16.71포인트로 끝나면서 어제보다 0.01% 오른 거니까 이건 그냥 보합이죠. 보합. 양시장이 다 오늘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강보합권 이상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게 이제 그 마이너스도 좀 만들었어요. 마이너스도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후 들면서 코스닥도 보합권으로 좀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히 이제 그 크다랗게 움직임이 이렇게 크게 보인 건 없는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순매수에서 종가 무렵에 순매도로 바뀌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좀 특이사항이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34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6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81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28.01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어제보다 0.08% 올랐으니까 여기도 보합.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 시장이 다 보합권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이런 시장에서 오늘 보합으로 마감한 거는 그래도 참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시장제 특징 살펴보기 전에, 섹터별로 살펴보기 전에 이제 중요한 시가총액 그 순위 높은 것부터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 1200원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 괜한 짓 한 것 같은 마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1871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1348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만이 311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진짜 삼성전자는 개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134억을 팔았고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649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또 446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10,000원 오르면서 끝났고, 개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505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오늘 3,000원이 빠졌어요. 2.65% 조금 깊게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765억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675억을 순매도하고, 개인만 1,425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이제 1,000원이 빠졌어요. 0.79 후퇴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래도 아직 뭐 5일선 이상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아닌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13억 샀고 순매수, 기관도 36억 순매수, 개인은 57억을 팔았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상당히 많이 그 움직임이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3,500원, 1.93%, 거의 2% 가까이 빠졌는데, 이 외국인들이 252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3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82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샀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불러드리냐면, 지금 이런 주요 종목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시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특정한 섹터를 보면, 뭐 섹터는 이런 거죠. 오늘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인상했죠. 예, 시장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뭐 사료, 비료, 뭐 농기계 이런 거 오늘 또, 그거 왜냐하면 곡물값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근데 이게 쉽게 안정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곡물가 상승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렸죠. 결국 원인 제공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데, 이게 농산물 가격은 쉽게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곡물 수입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뭐 전월 대비 사료용은 뭐 10%, 뭐 식용은 15%, 뭐 이게 계속 있는데, 이게 수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많이 올랐다는 건 우리 다 아는데, 이게 기조적으로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료, 비료, 뭐 농기계 관련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비교적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강관, 철관, 이건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제 EU가 미국이나 이제 다른 데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사다 써야 되잖아요. 러시아. 근데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보셨지만, 독일은 지금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하지 말아라는 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혼자서. 예. 근데 뭐 그렇죠. 독일은 사실 그 러시아에서 에너지 사오는 거를 중단시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충격이 심해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 뭐 사지 마라 이런다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처지가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독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의 그 러시아 의존도를 떨어뜨리겠다 이래서 LNG를 수입해 오면 이제 우리랑 관련 있는 LNG 선도 중요하지만 선박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이제 그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져온 액화천연가스를 내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배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관관이 어느 정도 그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많이 쓸 것이다. 그런 기대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철강 제품 인상하니까 그 인상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수익이 좀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 때문에 오늘 강관, 철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이제 핵심이 LNG선이에요. LNG선 그리고 LNG선에 들어가는 기자재와 관련이 있는 업종들, 뭐, 이런. 그럼 우리 주요 이제 조선사들이 지금 신규 수주를 해서 1분기에 연간 목표의 40% 이상, 거의 뭐 반 가까이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특수선 쪽, 그러니까, 마진이 좋은 쪽, 이런 쪽에 이제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선 LNG선 기자재 뭐 이런 것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얘기하기 전에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분할 매수 뭐 처음 샀다가 5% 넘으면 또 두 번째 삽니까? 10% 넘으면 근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댓글 보고 그런 거를 이렇게 정해지면 주시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자기가 할 때 그 길쪽 분석이 이제 필요로 한 거예요. 길쪽 분석에서 여기서 요 밴드 사이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그 점을 딱 찍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5%면 무조건 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5% 이상 처음 산 데서 빠지면 조금 시장을 달리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그 니케이는 좀 올랐어요. 니케이는 뭐 니케이 1.2% 오르면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선진국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따라가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대만은 0.34인가요? 0.32%. 우리는 보합인데 우리보다는 조금 좀 깊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보면 선행한 거고 근데 이제 미국이 오늘 밤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모레부터 오늘 밤이 지나면 미국은 부활절 연휴에 들어가는데 오늘 밤이 옵션 만기이래요. 미국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상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기 되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만기일 변동성이 이미 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일어났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시장을 끌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높게 기관 입장에서는 높게 팔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유리한 측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바짝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좀 팔았죠. 잔불 정리하고 오후 넘어가니까 오후는 뭐 살래 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선물을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관이 선물을 사게 되고 그 현물을 이제 팔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외국인들이 끌고 나가다가 외국인들이 막판에 현물에서 확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이제 받으면서 좀 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사게 됐어요. 끝에. 어쨌든 간 우리는 큰 탈 없이 이렇게 해서 오늘 잔불 정리를 마감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우리는 그 한은 총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이창용 후보자가 19일 날인가요? 국회 청문회가.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준금리가 1.5%예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그 영향은 별로 시장에, 우리나라 금리는 그 정도 움직였고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주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오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옵션 만기에 어제에서 오늘 이틀 사이에 거기에 따르는 정리를 일단 한 시장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또 이런 얘기, 이제 오늘 보니까 일제히 뭐 역시 기술주다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드린 말씀이랑 똑같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가 2008을 막 치받고 올라가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얘가 한번 방향을 툭 바꿀 거다. 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슨 금리가 계속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것도 뭐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이랑 마찬가지로 오락내락하는 시장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탁 꺾여서 2.68 쪽으로 툭 하고 떨어지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기술주들이 반등할 거다. 반등을 보일 거다. 그러면서 뒤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역시 기술주야 뭐 이런 소리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역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긴축이라는 공포에서, 예, 뭐 미국 시장이, 우선 미국 시장이 해결이 돼야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미국 시장이 그럼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또 다른 한 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았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은 긴축 공포로부터 이제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만큼 긴축에 대한 겁을 이제 다 먹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되는 채권금리가 너무 치솟다가 이제 한번 터닝을 하니까, 그래서 2주 전에는 채권금리하고 기술성장주가 동시에 오르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동행은 끝났다. 끝났어요. 오늘 이제 끝나서 서로 크로스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이제는 연준이 이제 어떤 강도로 하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공포였고 이제부터는 실제예요. 실제에 대한 충격을 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맨날 그렇게 보기만 하면 언제 투자하냐? 예, 투자할 때 따로 있죠. 그 보기만 해야 될 땐 보기만 해야 됩니다.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맨날 보기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봐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은 이번 달, 다음 달 초에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50bp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대자재po 축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금 그냥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막연한 걱정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 엎치락 뒤치락 이 시장이 상당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뭐가 어땠다 이러면 또 뭐 이랬다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들려오는 이게 전쟁 상황이게 잘 모르잖아요. 어차피 이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만 깔끔히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이 전선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북쪽은 포기하고 남동쪽에 돈바스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또 뭐 막대한 금액의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러시아는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움직일 때 이거는 이제 군사적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뭐 무차별로 이제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황은 나쁘지만 또 여기서 간간히 또 피어나는 또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막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달았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핑계, 예, 진짜 핑계가 많은 데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뭐 이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에 따라서는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비축유 내놓고 그래도 배럴당 또 100달러 넘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달러를 밑으로 해서 뭐 99달러 됐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 가격이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은 어떤 핑계가 필요합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근데 시장이 되는 게 가만히 서 있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장세는, 제 판단 때는, 월말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가닥이 잡힐 때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결국 이 장은 아무것도 아닌 장인데 우리가 이제 괜히 그러는 거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중심을 잡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두더지 게임 그러면서도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도 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두더지 게임은 이렇게 튀어 올라온 거 때리러 들어가면 이번엔 그게 아니라 다른 구멍에서 탁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뒤쳐져 다니면 엄한 구멍만 이제 두들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구멍만 계속 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탁 올라오다 어느 날 제대로 맞는데 그러면 이 한 구멍을 찾는 조건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우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빼야 돼요. 이거 뭐 그냥 실적이 없이 그냥 이슈만 갖고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실적과 이슈가 동시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받쳐줘야 돼요. 수급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무슨 그냥, 개인 몇 명이 이렇게 한 거냐. 그래서 요새 뭐, 중국, 여기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주식들 뭐, 오늘도 뭐, 빳빳하게 서서 올라가던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구경만 하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인볼브된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그러는 거니까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외국인들이 좀 수량을 늘려가면서 실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이슈가 따르고 뭐 이래니까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래도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 봤을 때 시장이 보합으로 끝나준 게 천만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700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사도 그렇게 부담은 없겠다.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한번 이 시장을 매수 관점에서 오히려 보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시장이 옆으로 밀려나갈,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횡보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이제 만기일 지나고 나고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지나야 다음 주 돼야 미국 시장도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선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제한적인 등락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내일이 금요일 금주 또 마지막 날인데 내일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